89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선풍기의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는데 그때 상품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정가에서 5,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3,0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 선풍기의 원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항상 구하는 걸 보통 x로 두니까 선풍기의 원가를 x, 미지수로 두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격 책정하는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각각의 용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가라는 것부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체크해보면 원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원가. 그래서 뭐 선풍기를 만든다고 치면 선풍기 만드는데 뭐 드는 재료값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가는, 근데 이 원가 그대로 팔면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파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익이 있어야지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원가에다가 일정 부분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한 가격을 정가라고 해요. 정한 가격. 그리고 판매 가격은 정가 그대로 팔면 판매 가격이 정가와 같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게 판매 가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판 가격에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 되겠죠. 왜냐면 판 가격에서 뭐 재료 사고 하는데 든 돈을 빼야지 나의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어가 주로 나오는데 요거를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런 배경 지식 가지고 문제 접근해 보면 선풍기의 원가를 내가 X라고 잡았는데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그럼 여기서 원가가 X1일 때 정가는 20% 이익을 붙였다고 했으니까 원가가 100%일 때 120%가 된 거죠. 그러면 100분의 120X가 정가가 되겠죠. 약분해서 적으면 5분의 6X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랬다가 안 팔려가지고 정가에서 5,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러면 판매 가격은 정가 5분의 6x에서 5,000원을 뺀 가격이겠죠. 그렇게 했더니 3,00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줘야 되니까 판매 가격인 5분의 6x 마이너스 5,000에서 빼기 x1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3,000원이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x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5분의 6x에서 5분의 5x를 빼는 거니까 5분의 1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0 이항해주면 8,000이 되겠죠. 이항해서 계산하면, 그럼 x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양변에 5를 곱해야 되니까 4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선풍기의 원가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만 원이에요. 89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의 원가에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다시 정가에서 400원을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랬더니 800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했죠. 그럴 때 이 물건의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 물어보는 거 X로 두니까 이 물건의 원가를 X1으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쌤 890번에서도 좀 길게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판매 관련한 문제에서는 용어를 잘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정리해 줬었는데 요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써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가에다가 50% 이익을 붙여서 정가 정했다고 했으니까 정가를 X 가지고 표현해보면, 원가를 100%라고 생각했을 때 50% 이익을 붙였다는 건 정가는 150%에 해당한다는 거죠. 뭐 100%에다가, 그러니까 X1에다가 50%에 해당하는 이익을 더 해줘도 상관없는데 쌤 한 번에 계산하려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150%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정가는 X의 150%니까 100분의 150X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3X가 될 거예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쌤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정가 자체가 판매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딱 정한 가격으로 팔면. 근데 안 팔렸는지 뭐 400원 할인해줬다고 했죠. 그러면 정가에서 400원만큼 할인한 게 판매 가격이겠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익이 생겼는데,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줘야 되니까, 내가 재료비 사고 뭐 하는 거에 쓴 돈 빼줘야 되니까 판매 가격 2분의 3x-400에서 x를 빼준 이 금액이 될 거고, 근데 걔가 800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x에 대한 방정식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거만 풀어주면 x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좀 없는데 살짝 옮겨가지고 오른쪽에다 계산해보면 얘 좌변을 먼저 정리해주면 여기는 1x니까 2분의 2x가 되겠죠. 통분한 겁니다. 그럼 2분의 3x에서 2분의 2x 빼는 거니까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0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항 계산해주면 1200이 되죠. 그러고 나서 x 구하려면 양변에 1을 곱하면 되니까 x는 2400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x라고 둔 이 물건의 원가는 2400원이 되겠네요. 89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원가가 8,000원인 상품이 있대요.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15%의 이익이 생겼대요. 이 상품의 정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모르는 거 x로 두니까 여기서는 상품의 정가를 x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막 원가가 뭐라고 했다가 또 정가에 몇 프로를 할인했다고 했다가 또 원가에 15%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정신이 없다 그쵸? 그래서 쌤 위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돈 문제에서는 각각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복습해보면 원가는 원래 가격, 그러니까 재료비 같은 거 원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정가는 내가 판매를 한다는 건 이익이 남아야지 하는 거니까 장사는. 그래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정한 가격, 원가에다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가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건 정가 그대로 팔았으면 정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안 팔리거나 해서 할인을 해줬으면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게 판매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익은 내가 얻는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재료값 같은 원가를 빼줘야지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요걸 알고 이제 이 문제 풀어보면 정가를 x1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원가는 8,000원이고 그럼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러면 판매 가격은 정가의 20%를 할인했으니까 20%에 해당하는 돈을 빼도 상관은 없는데 쌤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정가가 100% 기준이었는데 20% 할인해줬다는 건 80%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x1의 80%를 내가 받은 거니까 판매 가격은 100분의 80x1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4x가 되겠네요. 그렇게 했더니 원가에 15% 이익이 생겼다고 했죠. 그럼 이익은 원래 판매 가격에서 5분의 4x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 되는데 그게 원가의 15%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분의 15 곱하기 8,000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러면 좌변도 이익이고 우변도 이익이니까 내가 이 x라는 미지수를 구하려면 항상 방정식, 등식을 세워야 되니까 뭐가 같은지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좌변도 이익이고 우변도 이익이다 해가지고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풀면 x 나올 텐데 일단 우변부터 간단히 하면 이렇게 100으로 약분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 80 곱하기 15니까 12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분의 4x 마이너스 8,0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8,000은 이항해가지고 더해주면 계산하면 9,600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x 구하려면 x는 1x인 거니까 이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려면 양변에 5분의 4의 역수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x는 9,600 곱하기 4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거 자리가 없어서 좀 올리겠습니다. 위로. 그럼 요것만 계산해주면 우리 정가 나오겠네요. 약분해주면 2,400이 되고 5 곱하기 2,400 하면 되니까 12,000이 되겠네요. 잘 계산하면. 그래서 이 상품의 정가는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12,000원입니다. 89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원가가 8,000원인 상품이 있대요.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15%의 이익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 상품의 정가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보통 모르는 거 x로 두니까 상품의 정가를 x1으로 두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문제에 뭐 원가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고 정가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물건 파는 문제는 쌤이 용어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위에 부분에서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우리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원가는 원래 가격,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 재료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가는 내가 판매를 한다는 건 이제 장사를 해서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원가 그대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일부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한 가격을 정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정가 그대로 팔았으면 판매 가격이 정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안 팔리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 해가지고 할인을 했어요. 그러면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게 판매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은 내가 판 가격에서 재료 같은 거 사는데 든 원가를 빼주는 게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꼭 잘 구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원가가 8,000원이었고 정가의 20%를 할인했대요. 그러면 정가가 원래 X1이었는데 20% 할인했으니까 80%에 해당하는 거 받았겠죠. 80%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X1에서 정가의 20%를 빼서 구해도 상관없는데 쌤 한 번에 계산하게 하려고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죠. 그래서 80%만 받은 거니까 X1의 80%는 100분의 80X가 되죠. 그러면 이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가의 15%의 이익이 생겼다고 했죠. 그러면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줘야지 이익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판매 가격이고 여기에다가 원가인 8,000원을 빼야지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원가의 15%라고 했으니까 얘가 원가의 15%와 같다라고 1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계산해야 되는데 간단히 먼저 해보면 20으로 약분하면 5분의 4x, 그 다음에 여기는 100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5분의 4x 마이너스 8,000은 요거 계산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1200. 그 다음에 5분의 4x는 이 항에서 더해주면 9200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 x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는 지금 1x니까 1을 만들어 주려면 개수를 5분의 4의 역수를 양변에다 곱해줘야겠죠. 그럼 1x는 1은 생략하고 x는 9200에다가 5분의 4의 역수인 4분의 5를 곱해준 게 되겠죠. 그럼 약분해가지고 잘 곱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11,5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품의 정가는 11,500원입니다. 11,500원. 89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원가에 X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팔리지 않아서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20%의 이익이 생겼대요. 이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매하는 문제를 풀 때는 요 각각의 용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인지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 문제도 이제 원가도 나오고 정가도 나오고 뭐 거기다 할인까지 해서 팔았고 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읽자마자 약간 이렇게 어질어질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차분히 적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원가에다가 X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그러면 지금 원가에다가 X할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다는 건 아는데 원가도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여기서 원가를 이렇게 어떤 숫자나 문자로 지칭하지 않으면 정가도 X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숫자가 하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가도 모르고 문제 풀이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를 쌤이 A1이라고 또 다른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정가는 여기다가 X할의 이익을 붙였다고 했죠. 그러면 원래 가격 원가에다가 원가의 X할만큼을 붙였어요. 근데 X할은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지만 소수 첫 번째 자리를 의미하는 거라서 10분의 X라고 했었죠. 그럼 이미 있는 원가에다가 A의 10분의 X만큼, 그럼 10분의 AX만큼의 이익을 붙인 거예요. 이만큼의 이익을. 이렇게 정가를 정한 거죠. 그랬다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쌤이 판매 가격 얘기할 때 정가 그대로 팔면은 판매 가격이 정가가 될 수도 있지만 안 팔려가지고 할인했으면은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게 판매 가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할인해줬다고 했으니까 정가의 20% 할인했고 그러면 80%만 받았겠죠. 정가의 80%만큼 받은 거니까
얘의 80%죠. 그러면 100분의 80에다가 이 정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내가 판매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원가의 20%의 이익이 생겼대요. 그럼 이익은 내가 판 가격에서 원가를 빼줘야 되는 거죠. 재료값 같은 거. 이렇게 했더니 원가의 20% 이익이 생겼대요. 그럼 이 이익은 원가의 20%와 같다라는 의미니까 100분의 20a랑 똑같다 라고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복잡하지만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던 대로 그냥 뭐 약분 안 된 거 있으면 간단히 먼저 하고, 그럼 20으로 약분하면 5분의 4죠. 그 다음에 이쪽도 20으로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정리 안 된 부분 정리하면 요거 분배해주면 되니까 5분의 4a 플러스 50분의 4a인데 한 번 더 약분하면 25분의 2ax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5분의 1a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미지수, 또 다른 미지수 a가 있긴 하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란 말이죠. x. 그래서 a는 그냥 뭐 내가 또 다른 숫자, 모르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구해야 될 건 x니까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겁니다. 그러면 x항인 25분의 2ax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항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좌변에서 5분의 4a랑 마이너스 a가 동료항인데 계산이 안 됐죠.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 25분의 2ax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5분의 5a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분의 1a는 5분의 1a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항시켜가지고 숫자끼리 상수항끼리 모아주면 25분의 2ax는 5분의 1a 더하기 5분의 1a니까 5분의 2a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물론 앞부분에서부터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a가 양변에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a는 이렇게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서 또 모르는 미지수를 하나 더 둬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a가 같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5분의 2x는 5분의 2 이걸 풀면 되는데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5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25로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2에다가 2분의 25 곱하면 약분되고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x의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판매자는 원가에다가 5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던 거네요. 정답 5입니다. 89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일이 걸리고 동생은 20일이 걸렸대요. 이 일을 동생이 혼자 4일 동안 하고 나서 나머지는 형과 동생이 함께 해서 완성했다고 했어요. 이때 형과 동생이 함께 일한 기간이 며칠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1 동안 같이 했다라고 미지수로 두고 그 다음에 이런 일하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형은 이 일을 완성하는데 12일이 걸렸고 동생은 20일이 걸렸죠. 근데 동생이 먼저 하다가 둘이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단위 시간당 한 일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생이 먼저 막 4일 동안 하고 나서 나머지를 형이랑 동생이 X일 동안 같이 했죠. 근데 다 하는데 12일이 걸리고 다 하는데 20일이 걸린다는 것만 알지 얘네가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쌤이 말하는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 이 문제에서는 하루 동안에 형이랑 동생이 각각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마다 뭐 며칠인 문제도 있고 몇 시간인 문제도 있고 몇 분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단위 시간이 그때마다 1일, 1시간, 1분 뭐 1초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하루당 한 일을 단위 시간당 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완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일을 전체를 1이라는 숫자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12일 걸렸으니까 하루 동안에는 형은 하루 동안에 전체의 12분의 1만큼 다 할 수 있겠죠. 왜냐면 1만큼 다 하는데 12일 걸렸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루 동안에는 일의 12분의 1만큼의 비율만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은. 그 다음에 동생은 하루 동안에
그러면 2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생이 처음에 4일 혼자 한다고 했죠. 그럼 하루에 20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니까 4배 하면 이만큼을 혼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형이랑 동생이 X일 동안 같이 했으니까 형도 하루에 12분의 1만큼 하는데 X일 동안 했고, 그 다음에 동생은 20분의 1만큼 하는데 X일 동안 했고, 그렇게 해서 완성했다고 했죠. 그럼 쌤이 아까 일 전체는 1이라고 둔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 완성했으니까 는 1이다 라고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X가 구해질 거고, 좌변에 X항만 남기고 우변에 상수항만 남기면 되는데, 동류항 계산이 안 돼 있어서 먼저 해주면 되는데, 근데 동류항 계산하려면 우리 어차피 통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랑 얘랑. 근데 그게 좀 복잡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쌤 일단 먼저 5와 12와 20을 한 번에 약분시킬 수 있도록 5와 12, 20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6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12 플러스 5x 플러스 3x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변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1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 플러스 8x는 60이라는 것까지 구해지고, 상수항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8x는 48 이렇게 되니까 x는 양변 8로 나누면 6이 되겠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같이 일한 날짜는 6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하는 문제도 항상 전형적인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쌤이 지금 푼 것처럼 항상 단위 시간 동안에 각각이 얼마만큼 일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뭐 하루 동안에 이만큼 할 수 있으면 4일 동안 했으면 여기다가 4 곱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했으면 얘도 이만큼 X일 동안 했고 얘도 이만큼 X일 동안 한 게 전체 완성한 거다. 항상 일을 전체를 1로 두는 거. 요것도 포인트입니다. 항상 그래서 쌤 푼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89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승범이는 10일이 걸렸고 은모는 2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일을 승범이가 혼자 며칠 동안 하다가 쉬고 은모가 그 일을 완성하였다라고 했어요. 은모가 승범이보다 5일 더 일했다고 하면 승범이는 며칠 동안 일했는지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 승범이가 며칠 동안 일했는지를 X1 동안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은모는 승범이보다 5일 더 일했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5일만큼 일한 거겠죠.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문제에서는 전체 일을 1로 두고 풀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일을 완성하는데 10일이 걸린다는 건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인 하루 동안에는 승범이는 전체 일을 다 하는데 10일이 걸리는 거니까 하루 동안에는 10분의 1만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모는 1일에 20일이 걸려서 이 일을 완성하는 거니까 하루 동안에는 20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일의 양을 구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모는 승범이는 X일 동안 먼저 했죠. 그러면은 하루에 10분의 1만큼 하니까 X일 동안 10분의 1X만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모는 하루에 20분의 1만큼 하는데 X 플러스 5일 동안 했으니까 20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5만큼 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 일수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괄호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렇게 했더니 일을 완성한 거니까 우리가 전체 일을 1로 두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만들 수 있고,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의 쌤이 먼저 20을 곱해줄게요. 분배하기 전에. 그러면 20 곱하면 2x,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20 하면 약분돼서 2x, 그 다음에 여기는 20 곱해주면 이렇게 돼서 1이 되는데 1을 분배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괄호가 그대로 풀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변을 1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우변에도 똑같이 20을 곱해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고, 좌변은 3x 플러스 5는 20 이렇게 되고, 3x는 상수항끼리 정리하면 15, x는 양변 3으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승범이는 5일 동안 혼자 먼저 일을 했네요. 89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태진이는 20일 걸리고 창민이는 30일이 걸린대요. 이 일을 둘이 함께 하다가 도중에 창민이가 쉬어서 나머지는 태진이가 10일 동안 혼자 해가지고 완성했대요.
이 일을 완성하는데 걸린 기간은 총 며칠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총 x1이다 라고 둔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문제에서 항상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전체 일을 1로 두고 그 다음에 얘가 태진이가 1만큼 다 하는데 20일이 걸린 거니까 하루 동안 단위 시간인 하루 동안에는 20분의 1만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창민이는 1이라는 일을 다 하는데 30일 걸리는 거니까 하루 동안에는 30분의 1만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 동안에 각각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하다가 도중에 창민이가 쉬어서 태진이가 혼자 10일 동안 했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 X일 동안 했는데 나중에 태진이가 혼자 10일 동안 했고 그 나머지는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일한 일수를 X 빼기 1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태진이 혼자서 일한 거는 10일이고 그러면 둘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완성했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이 했을 때는 한 번에 하루 동안에 20분의 1과 30분의 1을 더 한 만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을 x-11 동안 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줘야겠죠. 쌤 아직 요거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괄호를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한 거에다가 같이 일한 일수를 곱해줘야지 이 둘이 같이 일한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진이는 10일 동안 혼자 했으니까 30분의 1 곱하기 10을 해줘야지 태진이가 30분의 1이 아니구나 20분의 1 곱하기 10을 해줘야지 태진이가 10일 동안 한 일의 양이 되겠죠. 하루 동안에 20분의 1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10 곱해야겠죠. 그렇게 했더니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1이다 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숫자부터 먼저 계산해주면 이거 통분하면 60분의 3 더하기 2가 돼서 60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1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분의 1이 이 괄호에다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바로 분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얘가 12분의 1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그러면 12분의 1x 마이너스 12분의 10 더하기 약분하면 2분의 1은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 안 된 거 있으니까 약분 중간에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좌변이심 동류형 계산이 안 끝나서 여길 먼저 계산해 주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동류형 계산하려면 통분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양변에 이 분모들을 다 한 번에 약분시킬 수 있는 12를 먼저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2 곱해주면 x 마이너스 10 플러스 6은 12 이렇게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4는 12 라고 되고 x는 이항시켜서 더하면 16이 되니까 일을 완성하는데 총 걸린 기간은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간 거라서 조심해야 될 건 x-10일 동안 태진이도 일하고 창민이도 일했기 때문에 둘이 하루 동안에 한 일의 양을 합쳐서 일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정답 16일입니다. 89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빗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스로는 3시간, B 호스로는 4시간이 걸리고 이 물통에 가득 찬 물을 C 호스로 빼내는 데는 6시간이 걸린대요. A, B 호스로 물을 넣는 동시에 C 호스로 물을 빼낸다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통 X로 두니까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합시다. X시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채우는 거긴 하지만 일하는 문제랑 같은 결이니까 물을 가득 채우는 걸 그럼 일을 완성한 거죠. 이걸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쌤이 일하는 문제에서는 단위 시간 동안에 각각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잘 구해놔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완성하는데 3시간 걸렸다는 건 1시간 동안에 3분의 1 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뭐 같이 하다가 뭐 얘 혼자 하다가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보다는 1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는지를 잘 구해가지고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A 호스로는 1시간 동안에 전체 일을 3분의 1만큼을 완성할 수 있는 거고 전체 채우는 거 3분의 1만큼 채울 수 있고 B 호스로는 전체 다 채우는데 4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1시간 동안에는 4분의 1만큼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호스로 빼내는데 6시간이 걸리니까 C호스는 1시간 동안에
6분의 1만큼 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요거는 빼내는 거니까 따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AB 호스로는 물을 넣는 동시에 C 호스로 물을 빼낸다고 했으니까 A랑 B는 X 시간 동안 물을 채우는 거니까 3분의 1X 플러스 4분의 1X 이렇게 되고, C는 빼는 거니까 빼기 6분의 1X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가득 채운다고 했으니까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 1시간 동안에 A는 3분의 1만큼 채우고 B도 3분의 1만큼 채우고 그 다음에 C는 6분의 1만큼 빼고 니까 얘를 계산해서 시간인 X를 곱해줘도 돼요. 그러면 쌤이 얼른 통분해보면 12분의 5가 되니까 12분의 5X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바로 풀어도 되고, 그게 어려우면 하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12 곱하면 4x 플러스 3x 마이너스 2x는 12. 쌤이 아까 오른쪽에 살짝 적었던 식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럼 동료항 계산하면 5x는 12. 그러면 x는 5분의 12니까 우리 시간은 분수로 잘 안 나타내서 쌤 소수로 나타내보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안 하니까 얘를 또 분으로 좀 바꿔주면 2 플러스 0.4인 건데, 그러면 2와 10분의 4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분모를 60으로 바꿔봐야 되니까 몇 분인지 알려면 6을 곱하면 분모랑 분자에 24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분모만 바꿔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 60으로 나눴을 테니까 다시 60분의 뭘로 바꿔서 몇 분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60분의 24이기 때문에 24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24분이 됩니다. 89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4명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빈 의자는 없고 마지막 의자에 2명이 앉는다고 했죠. 이때 긴 의자의 개수와 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지수 설정부터 조금 고민될 수가 있는데, 긴 의자의 개수랑 학생 수를 모두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X로 두지? 라는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학생들을 이렇게도 앉혔고 또 이렇게 앉히기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 등식을 만들어서 미지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히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있는 대로 앉히든 학생 수는 여기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학생 수를 가지고 등식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각각 학생 수일 거기 때문에 학생 수는 내가 여기서 좌변을 알아내든 우변을 알아내든 학생 수는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자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X로 두고 이 의자의 개수를 이용해서 학생 수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의자의 개수를 X로 놓으면 되고,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모두 앉았는데 4명이 앉지 못했대요. 그럼 X개의 의자에다가 5명씩 앉았으니까 학생 수는 5X 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4명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4만큼 있겠죠. 그리고 또 6명씩 앉으면 빈 의자는 없는데 마지막 의자에 2명이 앉는다고 했죠. 그럼 6명씩 앉는 의자는 6명이 앉는 의자는 X개가 아니라 X-1개만큼이겠죠. 그러면 X-1개만큼에다가 6명씩 앉는 거니까 6 곱하기 X-1 만큼의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자에 2명 앉았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만큼 더 해줘야지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앉히든 이렇게 앉히든 둘 다 학생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같다라고 등식 만들면 되고, 쌤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학생 수는 여기서 X만 구하면 좌변을 구하든 우변을 구하든 그 구한 게 학생 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X 구하기 위해서 우변식 정리해주면 분배해서 6X-6이 될 텐데 뒤에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우리 많이 익숙하니까 이제 이런 건 빨리 좀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는 X끼리 좌변으로,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우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8이 될 거예요. 그럼 긴 의자의 개수는 8개인 거고, 쌤 좌변에다가 X 자리에 8을 대입해서 학생 수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학생 수는 5 곱하기 8
이니까 40에다가 더하기 4죠. 그러면 학생 수는 44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긴 의자의 개수는 8개고 학생 수는 44명. 이 정답이 됩니다. 89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3명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의자 한 개가 비어 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는다고 했어요. 이때 긴 의자의 개수와 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 898번에서도 설명했지만 긴 의자랑 학생 수를 모두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학생 수는 지금 우리가 등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미지수 x를 알아내야 되는데 등식을 세우려면 뭐가 같은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앉히든 그 다음에 7명씩 앉히든 전체 학생 수는 일정한 거니까 학생 수에 대해서 등식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겠죠. 그래서 학생 수는 그 등식의 좌변이나 우변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긴 의자를 x개로 둔 다음에 학생 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아닌 의자의 개수를 쌤 x로 두겠습니다. x개.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보면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모두 앉고 3명이 못 앉았대요. 그러면 x개의 의자에 6명씩 앉은 거니까 학생은 6x명에다가 3명이 남았으니까 3 더한 것만큼 학생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명씩 앉으면 의자 한 개가 일단 비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는 2명 앉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7명씩 앉은 의자는 x-2개겠죠. 그러니까 긴 의자에 7명씩 가득 채워서 앉은 학생은 7 곱하기 x-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의자에 2명 앉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명을 더 해줘야지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 수나 학생 수는 결국 일정한 거니까 두 개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만들어주고 지금 우변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분배해가지고 동료한 계산까지 한 결과를 적어보면 7x-14인데 거기다 2 더하는 거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x끼리 이항해서 동료한 계산하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한 계산하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5가 되겠네요. 근데 긴 의자의 개수가 그럼 15개인 거고 학생 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쌤 좌변, 간단한 좌변 가지고 구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6 곱하기 15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93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의자 개수는 15개 그리고 학생 수는 93명.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90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다에 가서 보트를 타는데 한 보트에 5명씩 타면 1명이 남고 7명씩 타면 마지막 보트에는 1명이 타고 보트 한 척이 남는다고 했어요. 이때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걸 x로 두는데 여기서는 우리 위의 문제에서 강당의 의자 수를 x로 두고 학생 수를 x 가지고 표현했던 것처럼 학생 수를 x로 두면 이게 나눠서 타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학생 수가 같은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태우든 학생 수가 같은 거 말고는 학생 수를 x로 뒀을 때는 이제 같은 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트가 x척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답이 아니라는 거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5명씩 타고 어떻게 됐든 7명씩 타고 어떻게 됐든 학생 수는 같은 거니까 학생 수가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일단 5명씩 타면 1명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보트 x척에다가 5명씩 탔으니까 5x에다가 플러스 1한 게 학생 수겠죠. 그 다음에 7명씩 타면 마지막 보트에는 1명이 타고 보트 한 척이 남는다고 했어요. 그럼 7명씩 탄 보트는 x에서 이만큼을 뺀 개수만큼이 7명이 다 탄 거겠죠. 왜냐면 마지막 보트에는 1명만 탔다고 했고 하나는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7 곱하기 x-2에다가 학생 수를 나는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마지막 한 명도 더 해줘야지 학생 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 학생 수가 두 상황에서 같다라고 두고 x 구하면 되겠죠.
7x 마이너스 14인데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x는 x끼리 이항에서 동료항 계산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에서 동료항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7이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답이 7이 아니라 보트가 7척인 거죠. 그럼 학생수는 얘도 학생수고 이것도 학생수죠. 그럼 좌변이든 우변이든 아무 때나 x에 7을 대입해가지고 학생수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x니까 5 곱하기 7, 35 더하기 1, 한 개 학생수니까 학생수는 36명이 되겠네요. 정답 36명입니다. 90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야외 훈련을 위해서 텐트를 설치했대요. 한 텐트에 3명씩 자면 9명이 남고 4명씩 자면 25개의 텐트가 남고, 그다음 마지막 한 개에는 3명이 자게 된대요. 그때 텐트의 수와 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아까 위에 문제에서 긴 의자에다가 강당에서 학생들 앉힌 것처럼 여기서 변하지 않는 값은,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변하지 않는 값은 학생 수가 되겠죠. 그러면 미지수를 정하고 미지수를 가지고 학생 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텐트의 수를 미지수 x로 두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학생 수를 구해보면 한 텐트에 3명씩 잔대요. 그러면 전체 텐트에 자고 있는 학생은 3 곱하기 x라서 3x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9명이 남는데요. 그러면 플러스 9 한 개 학생 수가 되겠죠. 그리고 4명씩 자면 25개의 텐트가 남고 마지막 한 개에는 3명이 자게 된대요. 그러면 지금 4명씩 잔 텐트는 X개에서 25개는 남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명 다 못 자고 3명만 잤으니까 총 X 빼기 26개의 텐트에 4명이 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4명 꽉 채워가지고 텐트 들어간 학생 수는 4 곱하기 x-2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에 3명이 잔다고 했으니까 학생 수는 여기다가 3을 더해줘야지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학생 수나 이렇게 구한 학생 수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등식 만들어주고, 이거 풀어서 x 구하면 될 거고, 4x 마이너스 104 플러스 3, 그럼 우변 정리 안 됐으니까 동료항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좌변은 x끼리 모아서 동료항 계산, 그 다음에 우변도 상수항끼리 모아서 동료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110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110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텐트의 수를 x로 뒀기 때문에 텐트 수가 110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좌변도 학생수고 우변도 학생수로 표현한 거죠. 그럼 둘 중 하나의 x자리에 110을 대입해서 학생수 구하면 되겠죠. 그럼 좌변이 좀 더 간단하니까 여기 대입하면 3 곱하기 110은 330에다가 9를 더해야지 학생수니까 학생수는 339명이었겠네요. 339명. 그래서 텐트 수는 110개, 학생 수는 339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0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대요. 이 열차가 길이가 1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가 걸렸대요.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어본 거 x로 둡시다. 열차의 길이 x라고 두고,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데 뭐 일정한 속력을 모르겠네요. 근데 이 열차가 길이가 1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럼 터널이 지금 1300m인데 얘를 여기서 열차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완전히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면 열차의 뒷부분이 여기에 완전히 와야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통과라는 건 이렇게 열차 뒷부분이 터널 끝까지 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열차가 이동한 거리는 1300m가 아니라 이 완전히 통과해야 되니까 이 열차 길이만큼을 더 이동한 거 보이나요? 그래서 열차 길이에 해당하는 x 미터만큼을 더 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를 통과하는데 다리도 마찬가지로 얘는 400m 통과하는데 완전히 지나갔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뒷공문이 이렇게 딱 여기까지 와야겠죠. 그럼 여기서도 열차의 길이에 해당하는 x 미터만큼을 간 거겠죠. 그러면 이때는 40초 걸렸고 이때는 15초 걸렸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을 표현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
터널을 통과할 때는 시간 40초 분에 거리 1300 더하기 x가 속력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다리를 통과할 때는 시간 15초 분에 400 플러스 x 미터만큼이 총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속력인데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두면 방정식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x가 나올 텐데 이거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40과 15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구해볼까요? 최소 공배수 5로 나누면 8, 3 이렇게 되니까 12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은 120 곱하면 여기 3이 남으니까 근데 지금 분차가 다항식이라서 분배해줘야 되죠. 그럼 3900 더하기 3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120 곱해주면 여기는 8이 될 테니까 8도 여기에 분배해줘야 되죠. 앞에서 곱해주나 뒤에서 곱해주나 다항식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분배해줘야 되죠. 그러면 3200 더하기 8x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x끼리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동류항 계산,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 x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는 140이 되겠네요. 140. 그래서 이 열차의 길이는 140m가 되겠습니다. 90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초에 45m를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16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40초가 걸렸대요. 이때 기차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차 길이를 xm라고 두고 모르니까 문제 조건 보면 1초에 45m를 달린대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를 줬다는 건 이건 속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속력이라는 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속력이고 그때 이 기차가 길이가 16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대요. 그럼 우리 위에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기차의 뒷부분이 이렇게 다리 끝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1600m가 아니라 1600m에다가 기차 자체의 길이를 더해준 것만큼을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내가 등식을 세워가지고 EX를 구해야 되니까 뭐가 같은지를 생각해보면 속력을 내가 X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시간 알고 있고 거리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 표현한 게 이 속력과 같다라고 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X 가지고 속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을 내가 실제로 알고 있으니까 두 개 같다라고 두면 X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하니까 시간 40초 분에 내가 다리 완전히 지나는데 걸린 거리가 1600 더하기 x 미터니까 이게 45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양변에 40을 곱해서 1600 플러스 x는 1800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양에서 계산해주면 x는 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차의 길이는 200m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90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길이가 240m인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길이가 96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대요. 이때 기차가 몇 초 동안 안 보였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 물어본 거 x로 두니까 x초 동안 안 보였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기차가 안 보인 구간이 어디인지를 좀 감을 잡아야 돼서 쌤이 터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 터널이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쭉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 길이가 960m고 그 다음에 기차는 여기 앞에서부터 딱 들어갈 텐데 이 기차 길이는 240m래요. 그럼 기차가 안 보이려면 기차의 뒷부분이 여기에 와야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기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조금이라도 나가면 보이니까 완전히 나가기 전이니까 기차의 앞부분이 이 터널 끝에 있어야지 안 보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안 보이는 동안에 기차가 간 거리는 이 전체 터널 길이에서 이만큼만 간 거죠. 우리가
간 거리를 정확하게 알려면 똑같은 부분 가지고 보면 되니까 이 기차의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해보면 기차의 앞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간 거니까 이만큼 거리만큼만 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동안 간 거리는 전체 터널 길이인 960에서 기차의 길이인 240m를 뺀 것만큼 안 보이는 동안 간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동안 간 거리는 960 빼기 240이 돼요. 그러면 이 뺀 게 계산해보면 720인데 이 720m를 몇 초 동안 갔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몇 초 동안 갔는지 시간에 대해서 알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 기차의 속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게 길이가 240인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길이가 96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고 했어요. 그럼 완전히 통과했다는 건 터널의 길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차가 이동한 거리가 240m, 이 기차 길이만큼이 더 더해지는 거죠. 이게 쌤이 아까 전에 터널이 안 보인 구간의 길이는 이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빼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보면 기차가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통과했다고 했으니까 기차의 뒷부분이 터널 끝에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기차 자체의 길이를 더해준 것만큼 더 간 거니까 이 둘을 더한 1200m만큼 갔겠죠. 근데 이만큼 가는데 30초 걸렸대요.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30초 동안 1200m로 간 거죠. 그럼 속력은 초당 40m가 되는 거예요. 원래 속력이라는 건 특정 시간당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낸 빠르기이기 때문에 1초당 이 기차는 40m만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까 읽은 첫 번째, 두 번째 줄 문장은 이 속력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력 알아냈기 때문에 내가 이 열차가 안 보인 시간 구하려고 속력에다가 40 집어넣고 거리에다가 실제로 간 거리는 720이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계산하면 18초만큼 안 보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8초로 3번이 됩니다. 90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에서 이런 두 자리 자연수가 있었는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그럼 80 뭐로 바꿨다는 거죠. 처음 수의 2배보다 7만큼 크대요. 이때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 수에서 10의 자리 숫자를 모르니까 얘를 x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바꾼 숫자는 1의 자리가 x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야지 x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뭐가 같은 값일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준 조건을 보면 숫자 바꾸면 처음 수의 2배보다 7만큼 크대요. 그럼 바꾼 숫자는 처음 수의 2배에다가 7을 더하면 된다라고 등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 가지고 1차 방정식 활용하는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쌤이 그냥 이거 자릿수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 8이랑 x를 이렇게 나란히 적으면 80 몇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자와 숫자 사이에 곱셈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곱셈 기호가 생략된 걸로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그래서 실제 숫자는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고, 그래서 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릿수에다가 그게 얼마의 자릿수인지를 곱해야 된다고 했었죠. 실제 숫자로 나타내려면. 그러면 처음 숫자는 10의 자리가 x니까 실제 숫자는 10x에다가 8 더한 거고, 처음 수, 그 다음에 바꾼 수는 80에다가 x만큼 더한 거겠죠. 근데 바꾼 숫자는 처음 수의 2배에다가 다항식에다 2배 하는 거니까 괄호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7만큼 더한 것과 같다 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으니까 이렇게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가지고 방정식 풀면 x 구할 수 있겠죠. 요거 분배해야 되니까 여기 16이 될 텐데 7까지 더해서 2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9x는 23에서 80 빼면 57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해야겠죠. 마이너스 57. 그럼 양변 마이너스 19로 나눠주면 되니까 x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수는 38이 없겠네요. 정답 38입니다.
90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현재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만 원이고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3만 1,000원이래요. 두 사람이 각각 매일 1,000원씩 사용할 때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세진이의 2배가 되는 게 며칠 후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x1 후에 2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 x1 후에 둘이 남아있는 돈을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찬이는 5만 원에서 매일 1,000원씩 X일 동안 썼으니까 우리가 1,000원씩 이틀 쓰면 2,000원, 3일 쓰면 3,000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쓰는 돈이랑 일수를 곱해가지고 내가 쓴 돈을 구하죠. 그러면 1,000 곱하기 X, 1,000X만큼 썼을 거예요. 그럼 5만 원에서 1,000X만큼 빼야지 남은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진이도 마찬가지로 1,000X만큼 썼을 텐데 얘는 31,000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31,000원 빼기 1,000X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우찬이가 가진 돈은 세진이의 2배와 같아지는 게 언젠지 물어봤으니까 세진이가 가진 돈에다가 2배 해주면 우찬이가 가진 돈과 같다 라고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지만 세진이의 돈이 다항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다항식 곱하기 할 때 괄호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변 정리해가지고 방정식 풀어보면 62,000 빼기 2,000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x끼리 이항시켜서 더해보면 1000x 그 다음에 5만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동료항 계산하면 12,000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양변 1000으로 나누면 되니까 x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12일 후면 우찬이가 가진 돈은 세진이가 가진 돈의 2배가 되겠습니다. 90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길이가 120cm인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되도록 하려고 한대요. 이때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지금 가로 길이 모르니까 x로 둡시다. 그러면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가로는 x고 그럼 가로가 세로의 2배여야 되니까 세로를 x 가지고 표현해보자면 세로는 가로의 절반이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1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수 나오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뭐 세로를 x로 둔 다음에 여기를 2배 해서 2x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x 구했다고 해서 답을 구한 게 아니겠죠. 거기다가 2배 해야지 가로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 주의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푸는 경우에는. 근데 쌤은 뭐 그냥 x 구해가지고 바로 답 내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대로 해볼게요. 그럼 그때 지금 길이가 120cm인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철사를 이렇게 다 썼을 텐데 구부려 가지고 이게 전체가 120cm라는 거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20cm라는 거죠. 그러면 가로에다가 2배 하고 가로 2개니까 그 다음 세로에다가 2배 해서 더해주면 둘레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3x는 120 이렇게 되니까 x는 4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가로의 길이는 40cm가 됩니다. 90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시속 70km로 자동차를 타고 떠났대요. 근데 어머니가 출발하고 9분 후에 두고 간 물건이 발견돼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뒤따라갔대요. 아버지는 시속 100km로 자동차를 운전했으면 아버지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어머니를 만나는지 물어봤네요. 그러면 x분 후에 만난다 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리 속력 시간 쓰는 문제에서 어떤 걸 등식으로 만들지가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언제 만나냐고 했죠. 그럼 기본적으로 만난다는 건 똑같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만나는 어느 지점까지 간 거리가 똑같겠죠.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가고 어머니는 저렇게 가든 그래서 둘이 만난 거리가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가지고 x값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간 거리와 어머니가 간 거리를 x를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거리를 표현하려고 보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금 자동차 속력은 알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좀 해줘야 되니까 그 작업을 먼저 해보면 아버지는 x분 동안 달려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난 거니까 x분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어머니가 출발한 지 9분 후에 아버지가 출발한 거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9분만큼 더 달린 거죠. 자동차로. 그래서 x에다가 플러스 9 한 것만큼 이 시간만큼 갔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 표시됐고 표현됐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속력은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아버지가 간 거리부터 계산하면 아버지는 속력 시속 100km로 갔기 때문에 100 곱하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제에서 이런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풀 때 우리가 단위를 속력에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속력이 지금 속력이 시간 단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도 방정식 세울 때도 시간 단위로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꿔줘야겠죠. 이 문제는 좀 낚일 수가 있겠네요. 다시 바꿔주면 얘를 시간으로 그냥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속력은 단위를 바꾸기가 좀 어려워서 속력의 시간 단위와 거리 단위에 시간과 거리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아버지는 60분의 x분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60분의 x 플러스 9분만큼, 시간이구나. 잘못 얘기했네요. 60으로 나눴으니까 시간으로 바뀌겠죠. 아버지는 그래서 60분의 x 시간만큼 갔고, 어머니는 60분의 x 플러스 9시간만큼 달려간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만약에 답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요렇게 단위를 통일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 일부러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아버지는 100km의 속력으로 60분의 x시간만큼 갔기 때문에 60분의 x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고, 어머니는 70km의 속력으로 시속 70km 곱하기 60분의 x 플러스 9 시간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거리가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는 3, 여기는 5 이렇게 되니까 좌변은 3분의 5x,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10으로 약분하면 6분의 이렇게 되고, 근데 다항식이 지금 분자에 있으니까 7을 분배해 줘야겠죠. 그럼 6분의 7x 플러스 63 이렇게 될 거고, 내가 x 구하려면 분수 형태 복잡하니까 양변에 6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약분해서 10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7x 플러스 6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항시켜가지고 계산해주면 3x는 63이 돼서 x는 양변 3으로 나눠주면 21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간 지 21분 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런 거 포인트로 잘 고려해가지고 풀어야겠습니다. 90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달의 달력이래요. 이 달력에서 이런 모양으로 선택할 때 가운데 수는 9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9가 여기를 가운데라고 지칭한다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준 거고, 이 모양 안에 날짜의 합이 115가 되도록 날짜 5개를 선택을 딱 할 건데, 이때 가운데 숫자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 가운데 숫자 x로 두면 되겠고, 그러면 이 예시는 지금 여기가 가운데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숫자들과 가운데 숫자의 관계를 알려주려고 예시를 하나 든 거죠. 그러면 내가 가운데 숫자 x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림이 좀 이상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각각의 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가운데 숫자에서 같은 요일인데 앞에 주니까 7일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x에서 7만큼 뺀 거일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같은 요일이니까 일주일 차이 나는데 일주일 뒤니까 7일 더해진 거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가운데보다 하루 앞 날짜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가운데보다 하루 뒷 날짜니까 x 플러스 1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5개의 숫자의 합이 115가 된다고 했으니까 다 더해가지고 적으면 되겠네요.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 지금 가로에 있는 거 먼저 적었고 위아래에 있는 거 적어주면 x-7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데 이게 115라고 한 거죠. 그러면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지금 x가 하나, 둘, 셋, 넷, 5개 모든 숫자 x 들어가 있으니까 5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플러스 1이랑 동료한 계산돼서 없어지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7도 여기 있는 플러스 7이랑 동료한 계산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5x가 결국 115라는 거예요. 그럼 x는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5개의 숫자의 합이 115가 되게 하는 가운데 숫자는 23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는 거겠죠.
이렇게 오른 9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m고 세로의 길이가 25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폭이 6m로 일정한 길이랑 폭이 xm로 일정한 길을 냈는데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480m가 됐대요. 이때 x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흰 부분, 길을 제외하고 잔디밭 넓이가 480이라고 했으니까 뭐 사람마다 이 잔디밭들을 다 더한 게 48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구하기가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좀 아이디어를 내자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자 여기가 이렇게 붙을 거고 윗부분이,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붙여져요? 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전체가 30m인데 이쪽도 6m만큼 잘랐고 여기도 6m만큼 잘랐으니까 이렇게 합쳤을 때 길이는 결국 이 끝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뭐 가로 부분은 똑같이 여기 x만큼 잘라냈으니까 위로 싹 올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 알아내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줘야겠죠. 이 넓이가 480이라고 했으니까 가로부터 찾아보면 지금 30m에서 6m만큼 잘라낸 거니까 가로는 24m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로는 25m에서 xm만큼 잘라냈으니까 25 빼기 x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지금 480이 됐다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근데 세로가 다항식이니까 괄호를 꼭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480. 그러면 나 원래는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우리 1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좀 커가지고 쌤이 살짝 머리를 쓰면 이거 지금 곱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양변을 24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좌변은 25-x만 남을 거고, 이 480이 24로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쌤 이렇게 한 겁니다. 480 나누기 24를 하면 20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x값 구하는 건 좀 수월하니까 마이너스 x만 남기고 20 빼기 25 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x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잘라낸 세로의 폭은 5가 되겠습니다. 91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80m인 호수가 있대요. 둘레가 480m인 호수, 요 동그란 호수. 현정이랑 성현이가 각각 초속 10m, 초속 7m의 속력으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16분 동안 간대요. 그때 총 몇 번 만나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만난다라는 건 한 사람이 한 바퀴만큼 따라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먼저 더 빠른 사람이 간 거리에서 그 다음에 좀 더 느린 사람이 간 거리를 빼면 이 호수의 둘레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여기서는 위지수를 조금 잘 잡아야 되는데 16분 동안 달린다고 했고 몇 번 만나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보는 대로 x번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리의 차이가 호수의 둘레 길이다라는 방정식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때는 몇 초에 한 번 만나는지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16분 안에 그 몇 초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x초 후에 이제 처음으로 만난다 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x초가 지나면 두 번째로 만나는 거고 3x초가 지나면 세 번째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x초 후에 만나게 된다 라고 설정을 하고, 그러면 각각 두 사람이 x초 동안 달린 거리의 차이가 480m가 되겠죠. 쌤 아까 말한 대로 한 사람이 따라잡아서 한 바퀴만큼 더 돌아간 거니까. 그러면 지금 둘의 속력을 알려줬기 때문에 누가 더 멀리 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정이가 초속 10m고 성현이는 초속 7m니까 1초당 10m 갈 수 있는 현정이가 더 빠른 거죠. 그럼 현정이가 먼저 갔을 거예요. 그래서 현정이가 간 거리에서 성현이가 간 거리를 빼야지 480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현정이가 간 거리는 속력 10 곱하기 x, 그 다음에 성현이가 간 거리는 속력 7 곱하기 x, 이 둘의 차이가 480m가 된다 라고 해서 3x는
480이니까 x는 1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은 160초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16분 안에 160초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16분을 초로 바꾸면 16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러면 960초가 되니까 이 160초가 960초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해보면 총 6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둘은 16분 동안 달리면 6번 만나게 되겠습니다. 91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수철이네 학교의 작년의 전체 학생 수는 650명이었대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8%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2명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4%가 증가했대요.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쌤이 앞쪽에서도 설명했었는데 학생 수 구할 때는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 전체 학생 이렇게 나오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표를 그려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표를 그려서 푸는 걸 추천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또 그려보면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 전체 학생 이렇게 두고 근데 우리가 미지수 먼저 설정을 해야 되니까 뭐를 x로 잡지 이렇게 고민하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물어보는 걸 x로 두지만 이렇게 학생 수 구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바뀐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를 x로 잡으면 작년을 표현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항상 작년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걸 미지수로 잡는 게 좀 더 풀이가 쉬워서 이번에도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명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신에 주의할 점은 문제에서는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밑줄을 뭐 세게 그어 놓던지 아니면 쌤은 표를 그려놓고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답을 x를 구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학생은 8%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쌤 여기서도 팁 알려줬죠. 전체가 100%였는데 8% 증가하면 108%가 됐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올해 남학생은 100분의 108x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게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650명이었어요.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인지 몰라도 여학생은 650 빼기 x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올해 2명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작년 여학생 수인 650 빼기 x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그럼 648 빼기 x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 증가했죠. 그러면 100% 기준에서 104%가 된 거니까 650명의 104%라서 650 곱하기 100분의 104라고 계산해줘야 되죠. 그러고 나서 나 x 구하려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올해의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를 더하면 전체 학생 수가 된다 라고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108x 더하기 648 마이너스 x는 650 곱하기 100분의 104다. 일단은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대로 적었는데 뭐 학생들이 풀 때는 약분을 해가지고 등식 만드는 것도 방정식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약분해주면 이렇게 얼마로 약분하면 좋을까? 4로 해볼까요? 여기는 25가 되고 여기는 27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계산 안 했으니까 마저 해줘야 되죠. 여기 5로 약분하면 2고 여기는 13이 되니까 그 다음에 2랑 104랑 한 번 더 약분되니까 이렇게 52만 남죠. 그럼 우변은 13 곱하기 52를 해야 되네요. 좌변에서부터 깔끔하게 적어보면 25분의 27x 플러스 648 마이너스 x 그리고 52 곱하기 13 해주면 676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직도 복잡하니까 양변에 25로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27x 근데 25로 곱해도 상관은 없는데 쌤 이거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분수긴 하지만 동료한 계산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가 마이너스 x니까 여기가 25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25분의 25x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하면 동료한 계산을 먼저 하면 25분의 27x 빼기 25분의 25x니까 25분의 2x가 되겠죠. 25분의 27x 빼기 25분의 25x니까
그런 다음에 이 상수항도 바로 이항시켜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676 빼기 648이니까 잘 빼면 28이 되네요. 28. 그렇게 하면 x 구하려면 나는 25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25만 곱해주면 되죠. 왜냐면 나는 이거 1x로 만들고 싶으니까 곱해서 1 되는 애는 이 숫자의 역수인 거죠. 그래서 x는 28에다가 25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25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14로 약분이 되고 25 곱하기 14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350이 되겠네요. x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350이 답이 아니라고 했었죠.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올해의 남학생인 100분의 108x 약분하면 25분의 27x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 구해보면 25분의 27x니까 25분의 27 곱하기 350 이렇게 되고 여기 한 번 더 5로 약분하면 5분의 70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약분되네요. 14까지 약분되니까 27 곱하기 14를 해야지 최종적으로 올해의 남학생 수가 나오네요. 얘는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네. 108, 37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올해 남학생 수는 378명이 되겠습니다. 9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5명이 못 앉고 남아있대요. 그리고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 3개가 비어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아있다고 했어요. 이때 학생 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물어본 걸 X로 두지만 지금은 학생을 몇 명씩 의자에다가 앉힌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야지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값이 같은지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앉히든 이렇게 앉히든 학생 수가 일정한 거죠. 그러면 미지수를 가지고 학생 수를 표현해서 등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 수 자체를 x로 잡으면 이제 등식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문제에서는 의자의 개수를 x개로 두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도 앞에 91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x 구했다고 정답 구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 수를 표현할 때 4명씩 앉으면 이라고 했을 때 4명씩 의자 x개에 앉았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4 곱하기 x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 수를 나타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의자 수를 x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엔 4명씩 앉혔대요. 그러면은 의자 한 개당 4명이니까 한 개에는 4명, 두 개에는 8명 이런 식으로 의자 개수랑 한 의자에 앉은 학생 수를 곱해야지 전체 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럼 4x에다가 근데 5명이 못 앉고 남아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5 해야지 학생 수가 되겠죠. 그리고 5명씩 앉으면 의자 3개가 비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도 4명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명 앉은 의자는 x에다가 4를 뺀 거겠죠. 지금 3개는 비고 하나는 4명만 앉았으니까 5명 앉은 의자는 x 빼기 4개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4에다가 5를 곱한 게 학생 수이고 근데 마지막에 한 의자에 4명 앉아 있으니까 여기 4명 추가해줘야지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든 학생 수는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식 만들어주면 되고 우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5x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될 텐데 우리 좀 익숙하니까 동료한 계산까지 머릿속으로 빨리 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x끼리 상수항끼리 각각 좌변과 우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한 계산해주면 이것도 익숙하니까 좀 빨리 해볼게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21이 되겠죠. 근데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x 구했다고 끝난 거 아니라고 했죠. 의자 수가 x인 거니까 의자가 21개고 학생 수를 구하려면 이 좌변이든 우변이든 학생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x에다가 21을 대입해야지 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좌변이 좀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 곱하기 21이니까 84 더하기 5를 해야지 학생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학생 수는 전체 89명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91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8일, B는 16일 걸린대요.
처음에 A가 2일 동안 일하고 나서 A와 B가 함께 일해서 이 일을 완성했대요. A는 며칠 동안 일했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A가 혼자서 2일 동안 일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물어보는 걸 그냥 X로 둡시다. 좀 다른 걸 조금 생각했었는데 물어보는 거 X로 두면 될 것 같아요. X 구해가지고 바로 답 내면 되니까 A는 그럼 X1 동안 전체 일했다라고 두고 나서 근데 A가 혼자서 2일 동안 했고 그 다음에 B와 같이 또 했으니까 그러면 근데 A는 전체 X1을 일한 거죠. 그러면 A와 B가 함께 일한 일수는 X에서 2를 빼야겠죠. 처음에 이틀은 혼자서 했으니까. 그래서 A와 B가 같이 일한 건 X 빼기 2일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런 일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전체 일을 완성하는 걸 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각각이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위 시간 동안 한 일. 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전체를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렇게만 얘기해줬죠. 근데 처음에 A 혼자서 이틀 하고 나중에 둘이 같이 했으니까 얘네가 이 이틀 동안에 언제 하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 X-2일 동안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는지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여기서 하루를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전체 일을 완성하는 걸 1이라고 잡는다고 했으니까 A는 8일이 걸린다는 건 하루 동안에는 전체의 8분의 1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B는 완성하는데 16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하루 동안에는 16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A 혼자서 이틀 동안 했으니까 8분의 1만큼 이틀 동안 했으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A랑 B랑 이번엔 같이 했다고 했으니까 둘이 1시간 동안에 8분의 1이랑 16분의 1을 더한 것만큼 할 수 있겠죠. 둘이서 1시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근데 X-2일 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2일을 곱해줘야겠죠. 이게 둘이서 같이 한 일의 양이겠죠. 이렇게 했더니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는 1이라고 두면 되겠죠. 왜냐면 일을 완성하는 걸 1이라고 둔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X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좀 간단히 해보면 여기는 약분돼서 일단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걸 두 개를 더한 숫자를 여기다가 분배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더했기 때문에 이 괄호 없이 적으면 이 16만 이렇게 분배하는 것처럼 보여서 쌤이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의미로 괄호를 해준 거예요. 그럼 먼저 계산해보면 이 부분은 16분의 3이 나올 거예요. 통분해서 잘 계산하면 그러면 16분의 3을 x-2에다가 분배해준다라고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분배 먼저 해주면 16분의 3x 마이너스 약분하면 8분의 3은 1 이렇게 될 거예요. x 구하려면 나는 이 분수 형태를 제거해줘야 되니까 양변에 16을 항마다 곱해주면 되겠죠. 약분하면 4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16 여기 우변에도 곱해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좌변 동류항 계산해주면 3x-2는 16 이렇게 되고 3x는 이 항에서 정리하면 18 x는 양변 3으로 나누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궁금한 걸 x로 뒀기 때문에 a는 총 6일 만큼 일한 게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이틀 동안 하고 B랑 나중에 같이 4일 동안 일을 해서 완성한 게 되겠습니다. 정답 6일입니다. 9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 비는 4대 3이었고 합격자의 남녀 비는 5대 3, 불합격자의 남녀 비는 1대 1이었대요. 합격자 수가 160명일 때 입학 지원자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가 보통은 물어보는 걸 X로 두지만 이때 입학 지원자 수를 X로 두면 이 남녀 비를 가지고 입학 지원자 수를 X로 두면 남녀 비를 이용해서 남학생이 얼마만큼이고 여학생이 얼마만큼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X로 둘 거냐면 지금 지원자 남녀 비가 4대 3이라는 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40대 30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걔를 간단히 한 게 4대3이 됐다는 거니까 쌤이 지금은 여기서 10배 한 걸 예로 든 거죠. 근데 사실 여기다가 몇 배를 해야 실제 학생 수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걸 x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x만큼이 이제 나눠져가지고 4대3이 된 거니까 실제 남학생과 여학생 지원자 숫자는 4x명과 3x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x를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뒀기 때문에 x가 보통은 답이 됐었는데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안 두는 경우에는 x가 답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미리 체크합시다.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답으로. 그럼 입학 지원자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입학 지원자 수는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이겠죠. 그럼 이 4x와 3x의 합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값 구해서 7x를 구해야지 정답을 구하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놓고 등식을 만들어서 x 구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이때 합격자의 남녀비가 5대3이라고 했어요. 근데 합격생 수를 실제로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배분 이용해가지고 남학생 합격자 수와 여학생 합격자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60을 5대3으로 나눈 것 중에서 얘는 5만 가져가는 거니까 8분의 5만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얘는 8분의 3에 해당하겠죠. 전체를 8로 나눈 것 중에 남자가 5 그리고 여자가 3 이렇게 가져간 거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남자 합격자는 100명이 되고 여자 합격자는 60명이 되겠네요. 그때 그러면 불합격자는 내가 x 가지고 표현을 하면 남자 불합격자는 남불 이렇게 적을게요. 전체 4x명에서 100명을 뺀 만큼 합격자 수를 뺀 만큼이 불합격한 학생이 있겠죠. 그리고 여학생 중에 불합격한 학생은 전체 학생 수에서 전체 여학생 수에서 합격생인 60명을 뺀 게 불합격한 학생이 되겠죠. 근데 이 b가 1대1이라는 건 둘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불합격자를 가지고 내가 등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둘이 같다라고 해서 자리가 좀 없어서 왼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요 방정식 풀면 x 나올 텐데 3x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항 계산하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도 우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항 계산하면 4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쌤 아까도 강조했지만 x가 아니라 7x이기 때문에 7x는 7 곱하기 40이 돼서 28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입학 지원자의 수는 280명이 되겠습니다. 91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원가에 4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1,6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1,4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이때 1번부터 보면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원가 구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원가를 x1으로 둡시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원가에다가 4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고 했죠. 그러면 원가가 원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큼 이익을 붙였다고 했으니까 원가의 140%가 됐겠죠. 그러면 새롭게 정한 정가는 원가의 140%니까 100분의 140x가 되겠죠. 100분의 140x. 그럼 약분하면 5분의 7x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1번 풀면서 x 구해가지고 이번에는 x 자리에 그 숫자만 대입해가지고 5분의 7x를 구하면 정가가 되겠죠. 그럼 x 구하기 위해서 우리 등식을 어떻게 만들지 밑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 봅시다. 이 정가에서 정가는 5분의 7x였어요. 여기에서 안 팔려가지고 1,600원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럼 쌤이 지금 적은 이게 할인 판매 금액인 거죠. 판매 금액. 그랬더니 1,4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근데 이익이라는 건 판매 금액에서 판매 가격에서 내가 재료값 이런 거 든 원가를 빼줘야지 이익이 되죠. 그럼 이익이 1,400원이 됐다는 건 판매 가격인 5분의 7x 마이너스 16에서 원가인 x를 뺐더니 1,400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질 거고 x는 x끼리 이거 5분의 5니까 동료항 계산해주면 5분의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00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항 계산하면 3000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 x 구하고 싶으니까 1x로 만들려면 5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5를 양변에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좌변은 x 될 거고 우변은 3000에다가 2분의 5를
곱한 게 되니까 이거 약분하면 1500이 되고 1500에다가 5 곱하면 7500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가를 x로 잡았기 때문에 이 물건의 원가는 7,500원이 되는 거고, 내가 일부러 쌤이 이거 미리 적어 놓은 거거든요. 한 번에 구하려고. 그래서 2번에서도 정가 구하라고 했는데 정가는 5분의 7x이기 때문에 x 자리에 7,500 대입하면 여기 약분돼서 1,500 남고 거기에 7 곱해주는 거니까 1,500원이 되겠네요. 정가는. 그래서 각각 1번은 정답 7,500원, 2번은 1,500원이 됩니다. 91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8% 소금물 300g에서 Xg의 소금물을 퍼내고 퍼낸 소금물의 양만큼 물을 부은 후 4%의 소금물도 섞어가지고 6% 소금물 360g을 만들었대요. 이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만 읽어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던 이런 식으로 적든 해줘야 되는데, 쌤은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일 수 있게 그리면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커 같은 걸 그려가지고 상황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8% 소금물 300g이 있었는데 Xg만큼의 소금물을 퍼냈대요. 소금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금물에는 8% 농도로 소금이 들어있긴 한 거예요.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소금물 퍼낸 만큼 다시 넣었대요. 그럼 여기는 물만 넣었으니까 소금 안 녹아 있겠죠. 그 다음에 4% 소금을 섞었대요. 근데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만큼 섞었다고 할게요. 그렇게 했더니 6%의 소금물 360g이 된 거예요. 그때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게 뭘까라고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그래서 같은 게 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은 소금 문제 풀 때 소금의 양을 더하고 빼고 요게 용이하니까 소금의 양이 어떻게 하면 얘랑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금의 양을 가지고 방정식 구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꼼꼼히 봐야 될 건 8% 300g의 소금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금물이 빠지면서 일부의 소금이 같이 빠지죠. 그 다음에 이 4%에 녹아있는 소금은 또 들어와요. 그렇게 한 개 6%의 360g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섞는 과정에서의 소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근데 소금 계산하려고 보니까 4%가 몇 그램 넣은지 모르니까 소금을 계산할 수가 없겠다, 그쵸? 그래서 4% 소금물을 얼마나 넣었는지부터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300g에다가 Xg 뺐다가 근데 Xg 다시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300g이었겠죠. 근데 거기다가 4% 섞었는데 360g이 된 거니까 4% 소금물은 60g을 섞었던 거겠죠. 그럼 이렇게 다 알아냈으니까 소금의 양을 계산해보면 처음에 8% 300g에 있던 소금의 양이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다가 빠졌는데 왜냐면 여기서 퍼냈으니까. 근데 얘도 똑같은 이 8% 소금물을 퍼냈으니까 8%겠죠 얘도. 그러면 8%의 소금물 Xg에 있는 소금만큼 빠졌을 거고, 그 다음에 물 넣은 거는 소금이랑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4% 소금물에 있던 소금이 또 들어왔겠죠. 곱하기 60g. 이렇게 한 개는 6%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하기도 했고, 이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곱한 거니까 지금 요거 바로 적용해가지고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해가지고 그냥 X 구하면 되겠죠. 지금 쌤이 식을 쭉 늘어뜨려서 적었잖아요.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먼저 정리부터 해주면 100으로 약분하면 첫 번째 항은 24 마이너스 여기는 약분되는 만큼만 하면 4로 약분하면 25분의 2x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되는 만큼 하면 이렇게 10을 먼저 약분해주고 2로 약분하면 5분의 4 곱하기 3이 되니까 플러스 5분의 12는 이것도 약분되는 만큼 하면 5가 되고 18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5분의 108이 되겠네요.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위로 조금만 옮길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만 간단히 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분수가 막 섞여 있으니까 난 양변에 25를 곱해줄게요. 모든 항마다. 그럼 25 곱하기 24는
25 곱하기 24 해주면 600이죠. 600 마이너스 2x 플러스 25 곱하니까 약분해서 5만 남고 걔를 10이랑 곱하면 60은 또 마찬가지로 25 곱하면 5만 남으니까 5를 여기 곱해주면 108에다가 540이 되죠. 그러면 좌변에는 마이너스 2x만 남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계산하면 660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660 되니까 540 빼기 660 하면 마이너스 120이 되죠. 그럼 x는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x는 6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0이 됩니다. 91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42km 떨어진 두 지점 A, B 사이를 시속 60km로 달리는 열차가 있대요. A 지점을 출발한 후 도중에 열차에 이상이 생겨서 시속 40km로 감속해서 운행했더니 B 지점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8분 늦게 도착했대요. 그때 열차가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물어봤으니까 xkm라고 미지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같은 값일까를 계속 생각해 보면 운행 시간이 지금 속도를 감속하고 나니까 예정 시간보다 8분 늦게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뀐 운행 시간이 처음 원래 운행 시간 원래 그냥 시속 60km로 42km를 계속 달릴 때의 운행 시간보다 8분이 더 긴 거니까 바뀐 게 지금 더 느리게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바뀐 운행 시간에서 원래 운행 시간을 빼면 8분이 된다라고 등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옮기려고 했는데 바뀐 운행 시간을 표현해야 되고 원래 운행 시간도 내가 얼마만큼인지 알아내야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래 운행 시간 먼저 알아내 볼게요. 42km 떨어진 거리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60분의 42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간단히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면 10분의 7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이 원래 운행 시간에 10분의 7이 들어가야 될 거고 내가 바뀐 운행 시간만 표현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처음에 60km로 간 시간은 60분의 x일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40km로 간 시간은 40km로 간 거리는 전체 42에서 x만큼을 뺀 거겠죠. 이 거리만큼 갔으니까 40분의 42 빼기 x만큼의 시간 동안 간 거예요. 이게 바뀐 운행 시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방정식 만들어 보면 이 시간에다가 빼기 원래 운행 시간인 10분의 7시간을 하면 8분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쌤이 계속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우리 시간 단위를 통일시켜 줘야 되니까 이 분도 시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60으로 나눠야지 시간이 되죠. 그럼 이거 4로 약분해가지고 쌤이 15분의 2라고 바로 적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풀면 우리 x 나오는데 지금 상수항이랑 x 개수가 분수 형태로 복잡하다 그쵸? 그러면 간단히 해줘야 되니까 양변의 최소 공배수인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0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2x 그 다음에 40이랑 120 약분되면 3 남아서 3이 곱해지니까 3에다가 42-x 다항식이니까 괄호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120 곱하면 10이랑 120이랑 약분돼서 10이 남을 텐데 7이랑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4는 여기다가도 120 이렇게 곱하면 약분하면 8이 되니까 8 곱하기 2에서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저 풀어보면 좌변부터 간단히 하면 2x 플러스 12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4는 16 이렇게 되고 동료항 계산해서 간단히 해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42는 16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x는 이 항에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보자. 26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6. 그럼 x는 26이 되니까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는 26km가 되겠습니다. 91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 그릇에는 20%의 소금물 300g이 있고 B 그릇에는 30%의 소금물 200g이 들어있대요. 이때 A 그릇의 소금물 50g을 B 그릇에 넣고 섞은 다음에 다시 B 그릇의 소금물 50g을 A 그릇에 넣고 섞었대요. 그러고 나서 A 그릇의 소금물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이제 그려보면 A 그릇에는 20% 소금물 300g 있었고 B 그릇에는 30% 소금물 200g이 있었는데 이 B 그릇에서 50g을 퍼가지고 얘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50g은 30% 농도로 소금이 녹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고 나면 A는 더 이상 20% 소금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모르니까 뭐 A%가 됐다라고 하면 이 A% 소금물을 나중에 B에다가 다시 퍼서 50g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네요, 쌤. 여기서 죄송합니다. A에서 B를 이렇게 처음에 주는 거니까 이 50g은 20% 소금물 50g이었겠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A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20%일 거고 새로 생긴 B 소금물이 농도가 스몰 a%라고 하면 나중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50g 줄 거기 때문에 이 스몰 a라는 농도를 알아야지 나중에 A라는 그릇에 있는 소금물이 얼마가 되는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A 그릇에서 B 그릇으로 50g을 자꾸 말을 꼬이네요. 50g을 옮겼을 때의 B 그릇의 농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쌤이 스몰 a라고 하는 미지수로 뒀어요. 근데 쌤이 A, B를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X%라고 둘게요. X%. 그러면 우리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처음에 A 소금물에서 B 소금물로 50g 옮긴 상황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는 그대로 20%가 50g 빠졌으니까 250g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 소금물은 200g 있었는데 50g을 받았으니까 250g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50g의 A 소금물은 20% 농도로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 딸려있는 소금이 이 B한테로 왔겠죠. 그래서 B 그릇에 처음에 100분의 30 곱하기 200만큼의 소금이 녹아 있었어요. 우리 소금 공식 가지고 구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그러면 이만큼에 이렇게 소금이 녹아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게 20%의 50g에 녹아있는 소금이죠. 그럼 여기서 추가된 게 100분의 20 곱하기 50이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만들어진 X% 250g 안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등식을 만들면 X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이렇게 하고 X 구하기 위해서 정리해주면 살짝 옮기고 약분되는 만큼 먼저 계산해주면 6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해주면 여기 2가 남고 2랑 20이랑 또 약분되니까 더하기 10은 요거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2, 5 이렇게 되니까 2분의 5x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쌤 요거 그냥 좌변에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우리 x가 좌변에 있는 게 편하니까 2분의 5x가 70이라는 거죠. 그럼 x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x는 2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새로 만들어진 비소금물의 농도는 28%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A한테로 50g을 주는 거죠. 근데 28%의 소금물 50g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의 A 그릇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A는 그러면 더 이상 20%가 아닐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쌤 아까 X 썼으니까 이번엔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50g 있었는데 50g 받았으니까 결국 300g이 다시 됐겠죠. 그러고 나서 원래 있던 20% 250g에 있던 소금에다가 이 B를 50g 퍼낸 이 28%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더해져서 Y%의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1차 방정식도 만들면 100분의 20 곱하기 250 이게 원래 A에 녹아있던 소금의 양 더하기 100분의 28 곱하기 50 이게 B한테서 50g 떠줘가지고 생긴 소금의 양 이 Y% 300g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풀면 Y 나오니까 정답은 Y 구하면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A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방정식 풀어보면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얘 먼저 약분하고 5로 약분하고 한 번 더 여기 12로 되죠. 그러면 앞부분은 50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면 분모에 2가 남고 2랑 28이랑 약분하면 14가 되니까 50 더하기 14가 될 거고, 그것은 여기 100으로 약분하면 3y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도 그냥 좌변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3y가 64가 되는 거니까 y는 안 나눠 떨어지니까 3으로 나누면 3분의 64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A 그릇의 소금물의 농도는 3분의 64%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쌤처럼 차근차근 풀어서 문제 해결해 보길 바랍니다. 92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5시와 6시 사이에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5시와 6시 사이에서 시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이 상황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니까. 시계 이렇게 생겼고, 쌤이 시침은 파란색으로, 분침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에 12시, 이렇게 3시 몇 개만 이렇게 그린 다음에 9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되겠죠. 일부만 쌤 그려볼게요. 그때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시랑 6시 사이에 있으면서 시침은 뭐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길게 그렸네. 그 다음에 분침은 이렇게 조금 더 길쭉하게 생겼죠. 이때의 시각을 물어봤어요. 그럼 시각이라는 건 몇 시 몇 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일단 5시와 6시 사이에 있으니까 5시 몇 분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몇 분인지 모르니까 x분이라고 둬볼게요. 5시 x분. 그럼 그때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5시 1대를 좀 생각해보면 분침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시침은 여기를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었을 거예요. 5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분침은 이만큼 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침도 이만큼 가고 나서 이만큼 더 간 거죠. 그러면 시침과 분침이 이 12를 가리킬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도 갔는지를 구하고 그게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시침부터 이동한 각도를 구해봅시다. 시침은 처음에 이렇게 5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둘의 각도가 같은 거니까 5시까지 간 각도도 고려해줘야겠죠. 그러면 시침은 일단 1시간 동안 30도만큼 움직이죠. 왜냐하면 지금 360도 도는데 12까지 있으니까 1시간 동안 30도만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30도만큼 5시가 될 때까지 돌아갔으니까 150도만큼이 돌아갔겠죠. 거기에다가 시침은 또 1분마다 얼마나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60분 동안에 여기 한 칸을 가는 거죠. 1시간 동안에는 이 한 칸 가지만,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이 한 칸을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60분 동안에 이 한 칸이 아까 30도라고 했으니까 30도만큼 가는 거라서 1분 동안에는 30을 60으로 나눈 0.5도만큼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시침과 분침이 1시간 동안에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1분 동안에는 몇 도만큼 이동하는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침은 1시간 동안에는 30도, 그리고 1분 동안에는 0.5도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30도 가는 걸 지금 5시가 될 때까지 간 거, 각도 150도에다가 이 분침이 이동하는 동안에 얘도 찔끔찔끔 움직이죠. 우리 5시 몇 분이면은 5와 6 사이에 시침이 있죠. 그래서 1분 동안에 0.5도씩 이동하는데 x분 동안 간 거니까 0.5x도만큼 더 갔겠죠. 그럼 시침이 이동한 각도는 150도 더하기 0.5x도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분침이 이동한 각도도 구해보면, 분침은 아까 쌤 얘기한 대로 이렇게 12를 가리키고 있었다가 요만큼 돌아갔겠죠. 근데 x분 동안 계속 돌아간 거죠. 근데 자, 분침은 60분 동안에 한 바퀴를 다 도는 거니까 360도 돌아가죠. 그러면 분침은 1분 동안에 6도만큼 돌아가겠죠. 그래서 x분 동안 분침이 돌아간 각도는 6x도가 되겠죠. 그러면 시침이 이만큼 돌아갔고 분침이 이만큼 돌아갔는데 그 각도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150 더하기 0.5x는 6x다 라고 해서 x 구하면 되겠죠. 요거 좀 복잡하니까 10을 곱해서 양변에
x와 x 개수와 상수항을 좀 간단히 하면 5x, 6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이 항에서 x끼리 모으고 동류항 계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55로 나누면 되니까 55분의 150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약분하면 11분의 30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시각을 얘기할 때 보통 분수 형태로 얘기하지 않지만 요거는 그냥 문제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수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시 11분의 300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 굳이 대분수로 나타내면 대충 몇 분 정도인지 알아야 되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5시 27과 11분의 3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5시 27분과 28분 사이에 조금 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시 27과 11분의 3분이 됩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번도 풀어볼게요. 2번은 9시와 10시 사이에서 라고 했으니까 자리 없어서 앞에 풀이는 좀 지울게요. 9시와 10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9시 x분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 좀 떠올려 보면 얘도 시침은 파란색, 분침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9시와 10시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겠죠. 그럼 시침은 여기 9와 10 사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시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분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 이루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처음에 9시였을 때 이렇게 얘가 시침이고 얘가 분침이었겠죠. 그럼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만큼 더 돌아간 거고, 근데 9시가 될 때까지 12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12를 가리키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일단 270도만큼 돌아가고 시침은 좀 더 돌아간 거죠. 몇 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 분침은 12를 가리키고 있다가 x분 동안에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침이 이동한 각도 여기 이만큼 각도에서 분침이 이동한 각도 이만큼을 뺀 게 평각에 해당하는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쌤 방금 말한 대로 시침이 이동한 이 파란 색깔 화살표 각도에서 분침이 이동한 빨간 색깔 화살표 각도를 빼면 180이 된다라고 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그럼 시침 이동한 것부터 먼저 표현해 봅시다. 아까 쌤이 말한 대로 이만큼 돌아간 때까지가 일단 270도인 거니까 270도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분 동안에 0.5도씩 조금씩 더 움직이죠. 시침은. 그래서 0.5도씩 1분 동안 움직이는데 x분이 지났으니까 0.5x도만큼 더 이동했겠죠. 그리고 분침은 1분에 6도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x분 동안 6x도만큼 이동했겠죠. 그리고 시침이 이동한 각도에서 분침이 이동한 각도를 뺀 게 180도다 라고 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아까는 10을 먼저 곱해서 간단히 했는데 뭐 10을 굳이 안 곱해도 우리 동류항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그냥 그러면 마이너스 5.5가 되겠죠. 마이너스 5.5x 그리고 270을 이 항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배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55x는 마이너스 90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55로 나누면 되니까 55분의 900이 되겠죠. 안 나눠 떨어지니까. 근데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11분의 160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좀 이상한 답이 나오는데 9시 11분의 160이 아니고 180이네요. 쌤 여기서 계산 실수했네. 9시 11분에 180분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대략적으로 어딜 가리키고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대분수로 좀 바꿔보면 9시 16과 11분의 4분이 됩니다. 그러면 9시 16분에서 17분 사이에 조금 더 간 그 위치에서 시침과 분침이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9시 16과 11분의 4분입니다.